오늘은 2월 5일 공개된 SF 영화 승리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한국형 SF 영화라는 점에서 개봉 이전부터 많은 소문과 기대가 있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올 것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그 특수효과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제작한 그 어떤 SF 영화보다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승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특수효과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승려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장점은 미래 시점에 벌어지는 우주공간에서의 모험담을 아주 현실감 있게 포장한 특수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효과라고 하면 헐리우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많이 접하는 관객들에게 이제 어지간한 특수효과로는 만족을 주기 어려울 텐데요. 헐리우드 SF 영화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헐리우드 특수효과는 자본과 인력 면에서 비교 불가일 정도로 엄청나지만 퀄리티에서는 승려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와, 그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저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생각 이상이더라고요. 할리우드에 비하면 저렴한 제작비 25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에 버금가는 비주얼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중국 SF 영화 유랑지구 특수효과에 참여했던 덱스터를 비롯한 8개 업체 직원 1000명이 투입된 결과라고 합니다. 2000컷 이상을 특수효과로 만들었다니까 짧은 작업기간 동안 해당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중국 SF 영화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언급한 유랑지구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승려의 시각 효과가 저는 더 훨씬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덱스터의 기술이나 또 경험이 더 발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좋았던 점은 그렇다 치고 아쉬웠다 싶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콘셉트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어요. 요새 SF 영화들은 크게 하드코어 SF와 소프트 SF로 나뉘는데요. 승려의 경우에는 내용상 소프트 쪽을 더 강조했어야 했던 건데 콘셉트가 좀 애매했죠. 우주 쓰레기 청소부들의 지구 구하기 정도가 콘셉트 아닐까요? 그 정도로는 영화 쪽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 영화의 프로듀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컨셉트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설득 방법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많게는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하죠. 투자자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헐리우드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듀서들인데요. 그래서 나온 게 하이 콘셉트입니다. 한마디로 투자가를 뻑가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죠.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쉽게 이미 제작한 영화들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스피드는 도로 위의 다이하드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좋은데요? 영화 스피드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사실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머릿속에 딱 상상이 돼서 좋습니다. 이미 다이아드를 본 관객이라면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화면이 또 연출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 컨셉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승려를 보면 우주 쓰레기 청소부들의 지구 구하기에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 청소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구를 구한다는 거지?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추가 설명이 더 붙어야 되고요. 꽃님이가 수소폭탄 로봇인 줄 알았는데 나노봇을 삽입한 인간이고 또 승리호 선원들은 꽃님이를 구하고 그 이유는 뭐고 UTS 회장이 왜 이 애를 죽이려는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계속 붙어야 된다는 거죠. 콘셉트 설명이 장황해지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 다음 또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캐스팅과 스토리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부실한 경우는 특수효과를 강조하는 영화에서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요. 물론 헐리우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이야기가 산으로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성희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겸했는데요. 감독이 예전에도 두 가지를 겸한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SF 전문 작가에게 각본을 맡겼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SF 장르는 감독에게 처음이었거든요. 공격만 전담하는 것과 또 공수 겸장하는 건 집중력과 에너지가 다르니까요. 이야기에 있어서는 다른 작품들에서 설정을 가져온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봤더라? 또 뭐 이건 어떤 만화나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김이 되는 게 사실이죠. 지구를 구한 영웅들이 우주 쓰레기 청소부들이다라는 설정이 참신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설정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유키무라 마코토의 1990년 작품 플라네테스의 우주 쓰레기와 또 청소부 설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꽃님이가 수소폭탄을 품은 로봇이라는 오해 또한 필립 K. 딕의 SF 소설 사기꾼 로봇에 그대로 나온 거고요. 2002년에 영화 임포스터로도 개봉했습니다. UTS라는 특권층과 또 황폐화된 지구의 양극화 현상을 보면 엘리시움이 떠오르고요. 이야기의 흐름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전개나 설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이는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야기라는 거죠.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아주 압도적인 비주얼로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희귀한 예가 없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비주얼이 엉성해도 관객들은 봅니다. 하지만 비주얼이 아무리 좋아도 이야기가 구리면 안 보죠. 많은 감독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합니다. 특수효과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승리여도 이야기 전개에서는 많이 아쉽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이야기 구성이나 전개에 아쉬운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초중반까지 이야기가 산만하고 지루합니다. 1시간 가깝게 꽃님이가 등장하는 게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UTS 회장이 왜 화성의 테라포밍에 집착을 하는지, 또 왜 미친 듯이 지구를 말살하려 하는지, 아주 엄청난 자원인 꽃님이는 왜 제거하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말이죠. 페이크로 끝날 꽃님이 인질극이나 또 김태훈의 과거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인 줄 알았던 검은 여우단이 실상은 환경보호단체였고 또 보란듯이 곳곳에 문신을 한 설정은 좀 황당했어요. 저는 초중반에는 지루해서 중간에 졸았습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저하고 제 딸도 같이 봤는데 제 딸이 보다가 지루하다고 보던 중에 가버리더라고요. 꽃님이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는데요. 궁금증을 밝혀주지 않고 날림으로 휙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꽃님이 아버지가 주사기를 놓아주자 갑자기 꽃님이에게 몬지키 능력인 나노봇 능력이 나타나죠. 사실 그 정도 나노봇이라면 개발 과정에 UTS의 자원과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도 철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꽃님이 아버지가 혼자 나노봇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사실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좀 식상한 설정이잖아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도 그렇고 또 헐크도 그런 설정의 하나였고요. 제가 설리반 회장이었다면 꽃님이를 어떻게든 데려가서 복제를 하거나 또 지구를 구하거나 아니면 태양계의 다른 혹성을 테라포밍하는데 이용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설리반 회장은 인류의 구세주가 될 텐데 뭐하러 지구를 말살하고 또 인류의 원수가 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구에 꼭 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관객들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영화는 궁금증은 묻어두고 나만 따라와를 계속 외치죠. 아까 언급하셨던 만화 플라네테스는 소재를 우주 쓰레기로 삼았지만 우주를 향해 진출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비해서 승리호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에요.
우주 환경 오염을 경고하거나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모 자식 간 사랑을 강조하는 신파극이나 또 우주를 둘러싼 열강들에 대한 무책임한 개발에 대한 비난 등이 튀어나오죠. 특히 순이와 꽃님이를 계속 비교함이 질질 끄는데 영화 스타일에 전혀 안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량을 확 줄이고 다른 쪽에 할애했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습니까? 송중기가 오랜만에 출연한 작품이라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송중기 덕분에 중국에서도 기꺼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던데요. 주연들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갑툭튀 하는 그 코믹한 분위기 때문에 송중기가 너무 진지해 보였다는 단점은 있었고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에 코믹한 분위기를 왜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티켓 파워라는 점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했겠지만 김태훈 역에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코믹한 연기 분위기를 유지했다면 이재훈이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코믹한 면에 있어서는 타이거 박하고의 궁합이 이재훈과 더 어울릴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선장역을 한 김태리는 어땠습니까? 김태리는 배역에 좀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우주선 선장역을 하기엔 너무 젊어 보이고요. 또 관록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주선 선장이 너무 젊어 보이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헐리우드 영화 중에 젊은 연기자가 우주선 선장 역을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에일리언의 시고니 위버나 또 프로메테우스의 샤를리즈 테론 정도는 돼야 어울리죠. 저는 김태리 역을 딱 보고는 김혜숙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김태리는 90년생인데도 너무 동안인 것도 단점으로 작용했네요. 타이거박이나 또 업덩이 목소리를 연기한 유해진은 어땠습니까? 진성규는 다 좋았는데 어깨에 힘만 조금 더 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유해진은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는 좀 별로였어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비주얼은 아주 좋은데 이야기와 또 캐스팅은 좀 아쉬운 그런 영화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업동이가 단신으로 전투선들을 격추하는 장면이나 또 김태리가 우주선 뒤편에서 총으로 계속 우주선을 쏴서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그리고 또 수소폭탄이 터졌는데도 나노봇이 승류를 무사히 보호하는 장면 등은 좀 황당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단점들이 승류의 흥행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승리호는 다른 영화들이 갖지 못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영화사에 없었던 우주를 무대로 한 본격 SF 영화라는 온리원이죠. 마케팅에서도 베스트보다 온리원이 되라고 하잖아요. 승리호는 SF 영화라는 미상과 비주얼에서는 온리원입니다. 관객들도 이 점을 높이 사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승려를 본 시청자들의 의견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비주얼이 정말 끝내준다, 볼만하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흥행은 문제가 없겠죠. 비주얼은 좋은데 스토리는 구리다 라는 의견이 대세라면 흥행 추세는 급격히 꺾일 거고요. 개연성이나 스토리텔링 중심이라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액션감이나 시각적 효과를 즐긴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승리호는 흥행도 흥행이지만 우리 영화사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죠. 도전자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배우며 후배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또 새로운 도전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본격 SF 영화 승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